지난 7월 28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폴란드 정부와 각각 K2전차 K9 자주포 FA-50형 공격기 등을 대거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날 밝힌 계약 규모는 총 148억 달러, 한화로는 약 19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자세한 수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 K-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번째 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우선 1차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K2 전차 긴급 소요분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고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을 합쳐 820대를 추가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연내 1단계로 48문을 수입할 예정이며 이어 2024년에는 600대 넘는 K9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카이도 폴란드 정부와 FA-50 경공격기 48대 모두 30억 달러 규모의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항공기 완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물량과 가격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폴란드 공군이 FA-50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비행훈련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합니다. 수출 계약에 힘입어 각 기업들의 주가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위기감을 배경으로 방산주는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을 포함한 방산 6대주는 연초 1월 28일 대비 평균 30.28%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같은 날 미국의 대표 언론 CNN에서도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입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화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탱크 1000대, 대포 600여 문, 전투기 수십 대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육군에 대한 이 무기들의 신속한 전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동쪽 국경에서의 전쟁 때문입니다. 한국 장비가 검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북쪽 이웃나라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폴란드 군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에서 20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K방산의 힘은 무엇일까요? K2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3.5세대 전차로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되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펙상으로는 세계 최정 상급 전차입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주곡사포로 현재 한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주력 자주포로 운용합니다. K9 자주곡사포는 성능 자체만으로도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 세계 1위 자주포인 독일의 자주포보다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FA-50은 한국의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공격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이 기반입니다. K방산이 앞으로도 해외에서 잘 팔릴 거라고 보는 쪽에선 국산 무기체계의 가성비와 경쟁자의 부재에 주목합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하고 전차 강국이라는 독일에선 자국 수요 대응에 바빠 주변 유럽 국가들의 팔 여력이 없어 보이는 시기입니다. 폴란드는 당초 성능이 우수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미국 및 독일 전차들을 차기 전차 후보로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지난 2월엔 미국 최신형 M1A2 전차 250대 도입 계획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야 도입이 가능했고 독일도 레오파드의 전차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너무 구형이어서 폴란드가 거절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
폴란드는 한국제 무기 대규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지원 약속을 믿고 자국 전차, 자주포 등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해줘서 전력 공백이 생겼는데 미국이나 나토는 그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 다양한 지원책 등이 이번 수출 대박의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K2 전차는 M1A2 전차 최신형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은 약간 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심 4.1m 도하 능력을 갖고 있어 강이 많은 폴란드 지형에 적합하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이미 지난 2014년 K9 자체 120여 대를 수입, 크랩 자주포를 생산한 적이 있어 폴란드에도 한국 무기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F-16 등을 제작한 미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졌고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을 갖추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보는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제조와 군대는 정말 인상적인데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 매우 기쁘다. 폴란드에서 가벼운 공격 역할을 맡기에 아주 좋을 거야. FA-50은 또한 초음속이며 다른 공군들과 함께 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폴란드는 그들이 도착하면 초음속 훈련을 위해 F-16에 사용되는 비행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GDP의 5%를 쓴다는 것은 매년 채무 이자가 5%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GDP도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은 의료, 엔터, 반도체, 전자제품, 한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의 방산도 추가되며 다시 한번 한국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